오늘 이야기는 실제 병원 사례에서 출발합니다. 위장이 약하고 허약 체질이셨던 한 어르신께서 건강해지려고 매일 순두부를 드셨습니다. 아침에도 순두부, 저녁에도 순두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설사가 잦아지고 병원 검진에서 골다공증 초기 진단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두부가 몸에 좋은 줄만 알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어르신 정보TV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뭐 이렇게까지 해서 먹어야 하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은 사소한 차이에서 갈립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참고해 두셨다가 생활 속에서 한두 가지만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부와 순두부는 똑같이 콩으로 만든 음식입니다. 그래서 건강식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 두 음식은 만드는 과정도 다르고 영양소도 다르고 몸에 미치는 영향도 완전히 다릅니다. 두부와 순두부를 이야기하기 전에 어르신들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콩으로 만든 음식이라도 무엇으로 굳히느냐와 물을 얼마나 빼느냐에 따라 영양 성분과 우리 몸에서의 작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두부는 주로 염화 마그네슘이나 간수를 사용해 단단하게 응고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칼슘이 단백질과 결합해 뼈 건강에 유리한 형태로 남습니다. 반면 순두부는 응고제를 거의 쓰지 않고 물기를 많이 머금은 상태여서 칼슘이 국물 속으로 빠져나가거나 흡수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 콩 단백질 속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는 칼슘, 철분 같은 미네랄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두부처럼 단단히 굳힌 경우에는 조리 과정에서 피틴산이 일부 분해되지만 순두부처럼 가공이 덜 된 상태에서는 이런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똑같이 콩으로 만들었어도 먹는 형태에 따라 장기적으로 뼈 건강이나 영양 흡수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처럼 위장과 뼈 건강이 중요한 분들은 어떤 걸 언제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선 두부는 불린 콩을 곱게 갈아 끓인 뒤 응고제를 넣어 단단하게 굳혀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 구조가 안정적으로 잡히고 칼슘 함량이 높아집니다. 시중에서 파는 단단한 두부 100g에는 단백질이 약 8, 9g, 칼슘은 120에서 15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철분과 마그네슘, 식물성 이소플라본도 풍부해서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 혈관 건강,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또 씹는 과정에서 침과 위액 분비가 늘어나 소화효소 활동이 활발해지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반면 순두부는 콩물을 아주 약하게 굳혀 부드러운 상태로 만든 겁니다. 만들 때 응고제를 적게 쓰거나 아예 쓰지 않아서 칼슘이 덜 응고되고 단백질 구조도 느슨하게 남습니다. 순두부 100g에는 단백질이 약 4, 5g, 칼슘은 30에서 50m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신 수분 함량이 90% 이상이라 소화는 빠르지만 금방 배가 꺼지고 영양이 빨리 소모됩니다. 위에 부담이 덜한 대신 장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수분과 단백질 분해 과정이 빨라져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특히 찬 순두부나 고춧가루가 든 순두부찌개는 위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흡수율과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두부는 단단하게 굳히면서 단백질과 칼슘이 응집되어 장에서 흡수되는 속도가 느리고 안정적입니다. 반면 순두부는 흡수 속도가 빠르지만 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순두부를 오래 끓이면 수용성 비타민이 국물로 빠져나가 버려 건더기만 먹으면 영양 손실이 더 커집니다.
그렇다고 두부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두부는 단단하고 소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위산 분비가 적거나 소화력이 떨어진 어르신은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에 부친 두부를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지방이 위에 남아 불편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는 시금치, 근대처럼 옥살산이 많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를 방해하니 가능하면 다른 채소와 조합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두부와 잘 맞는 식재료로는 미역, 다시마, 표고버섯이 있습니다. 미역국에 두부를 넣으면 부드럽고 칼슘 흡수율도 좋아집니다. 순두부는 달걀, 들깨가루, 애호박과 잘 어울립니다. 순두부 들깨국처럼 지방과 단백질이 함께 들어가면 위장 부담은 줄고 칼슘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결국 두부와 순두부는 비슷해 보여도 영양 밀도, 소화 흡수 속도, 뼈 건강에 주는 영향이 다릅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순두부를, 뼈 건강이 중요한 분들은 칼슘이 풍부한 두부를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계속 드시기보다는 체질과 상황에 맞게 두부와 순두부를 번갈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도 간단한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두부 레시피입니다. 두부 한 모를 한 입 크기로 자른 후 찜기에 살짝 쪄서 간장 한 스푼, 마늘 조금, 실파를 얹어 부쳐 드시면 담백하면서도 속 편한 두부 반찬이 됩니다. 이번엔 순두부 레시피입니다. 냄비에 애호박과 양파를 볶다가 순두부를 넣고 끓여주세요. 여기에 들깨가루를 한 숟갈 넣으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순두부 들깨국이 됩니다. 고춧가루는 적게 넣고 간은 된장으로 하면 위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보관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부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물에 담가 냉장 보관하고 이틀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순두부는 냉장 보관하더라도 쉽게 상하기 때문에 개봉한 후에는 가능한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시고 개봉 후에는 하루 이내로 드시기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부와 순두부는 같은 콩으로 만들지만 만드는 과정과 영양소 그리고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확연히 다릅니다. 두부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 뼈 건강에 좋지만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두부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돼 위에는 편하지만 칼슘과 단백질 함량이 적어 장기간 단독으로 드시면 뼈 건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식재료 조합은 영양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두부는 미역, 다시마, 표고버섯과 순두부는 달걀, 들깨가루, 애호박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한 가지만 고집하기보다 체질과 상황에 맞춰 두부와 순두부를 번갈아 드시고 조리법과 궁합을 잘 맞춰 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보관법과 레시피도 함께 활용하시면 두부와 순두부를 훨씬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